문제 10번입니다. 6월 17일자 교재는 378쪽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소망전자에서 영업에서 사용할 복합기를 구입하였다. 대금은 현금 지급하였다. 현금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부가세 포함해서 220만원을 주고 비품을 구입한 거죠. 현금 영수증을 교부받았습니다. 6월 17일 날짜가 6월 17일 사오는 거죠. 매입해서 고르면 되고,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교부받았어요. 현금 영수증. 생비관세가 아니고 현금 영수증. 현금 과세가 된다. 현금 과세. 61번 현금 과세. 여기 현금 써있는 게 현금 영수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22, 23, 24가 현금 영수증. 과세, 면세, 영세. 사오는 거니까 과세인가 면세인가 하는 것들이에요. 61번 현과. 61. 그리고 품목은 복합기가 되겠죠. 복합기. 그리고 수량 단가는 없고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자,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에요. 카드로 사오는 경우, 카드 판매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현금 영수증인 경우 부가세가 포함돼서 얼마 그렇게 주로 거래를 하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20만원이 되겠죠. 220만원. 그러면은 공급가액은 200만원, 부가세가 20만원일 겁니다. 그거를 합쳐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키를 치면은 이렇게 나눠집니다. 카드 거래인 거하고 현금 영수증 거래는 이렇게 공급가액, 부가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한꺼번에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눠져요. 이렇게 약속을 미리 해놓은 거예요. 환경 설정에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한 겁니다. 이게 편하니까. 자, 그리고 거래처가 소망전자죠. 코드 그리고 소망전자 확인. 그리고 이건 뭐 생비련사가 아니니까 전자일부는 없죠. 붕괴가 바로 나옵니다. 대금은 현금을 지급하였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출금전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현금 거래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1번인데 지금 계정 과목이 원재료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원재료 나오고 뭐 제품 매출 나오는 건 이제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 계정 과목은 항상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비품을 구입한 거죠. 그래서 계정 과목이 비품이 되겠습니다. 비품. 자, 등록하는 거는 생략을 하고 있고요. 지금 취소. 자, 비품을 구입한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월 20일 거래예요. 6월 20일 거래. 대한도시가스의 가스료 121만원, 부가세 별도입니다. 이거는 를 보통요금에서 인출해서 납부하였다. 분사분 40만원, 공장분이 81만원이 합쳐서 121만원.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실제로 별도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그리고 거래처는 신규로 등록을 해라. 대한도시가스를 이렇게 등록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본사분, 공장분이 따로 있습니다. 본사분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는 거고요. 공장분은 제조 원가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통상 본사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 광열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도하고 전기 합쳐가지고 가스도 이제 다 합쳐지는 거죠. 수도 광열비. 근데 공장은 전기는 전력비라고 주로 하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가스 수도료라고 합니다. 가스 수도료. 가스 수도료. 이런 계정 과목이 조금 좀 혼란스럽거나 그러면은 항상 프로그램에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프로그램에서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있죠. 여기 들어가서 판매비와 관리비는 이 속에 들어가 있고요. 이 속에서 수도공열비 주로 요거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수도공열비. 수도, 가스 그렇게 사용을 하죠. 그리고 제조원가 속에는 수도공열비 대신에 이제 가스 수도료가 있고 전력비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공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차이점들이 조금 있어요. 자, 어쨌든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규제를 보면서 이거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사 거 따로, 공장 거 따로 해서 입력을 합니다.
이것도 그리고 이제 한 건이니까 이제 복수거래가 되겠죠. 복수거래. 이제 복수거래가 아니죠. 복수거래는 이제 제품이 두 개인 건데, 이건 계정 과목이 나오는 거니까 이제 하단에서 그냥 입력을 해주면 되죠. 여기서는 하나의 거래가 되겠습니다. 품목이 두 개가 아닌 거죠. 계정 과목이 두 개인 경우죠. 자, 날짜는 6월 20일이 되겠고요. 그리고 돈을 지급한 거니까 이것도 매입이 됩니다. 매입.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받은 거니까 51번 과세 매입이에요. 51번 과세 매입. 그리고 품목은 가스료 그러면 되겠죠. 가스료. 그리고 수량단가 개념은 이제 없는 거고, 공급가액이 합쳐서 121만 원이 되겠습니다. 121만 원. 이렇게 되죠. 121만 원. 그래서 부가세는 12만 1,000원이 붙는 거고요. 그리고 거래처를 전체적으로 등록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거래처 여기서 플러스 키 누르고, 그리고 대한도시가스 이렇게 치면은 나오죠. 자, 거래처 코드는 305번. 그리고 수정이 되겠죠. 화면 하단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입력을 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107 81 634 74. 주민등록번호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대표자명이 김영철. 업태 이런 건 없죠. 지금 종목 없고. 그 다음에 주소가 옆에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70. 그리고 다른 건 없죠. 구분은 지금 여기서는 지금 나오질 않고 있어요. 요거는 정상적으로 이제 우리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나오죠. 그거는 이제 생략을 하고 등록을 하겠습니다. 자, 등록이 됐고요. 그리고 전자예부는 분계는 지금 뭐 두 가지, 세 가지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3번 혼합이 되겠습니다. 혼합. 자, 차변에 이제 부가세 대급금은 12만 1,000원이 됐고요. 그런데 차변에 지금 아까 그 수도광열비, 그러니까 본사건은 수도광열비, 그리고 공장건은 가스수도료 그랬죠. 자, 입력을 하겠습니다. 수도광열비, 본사건, 수도광열비예요. 수도광열비가 얼마냐면은 본사께 40만원. 그리고 다시 또 차변에 가스수도료 500번대 515번. 요거 금액은 81만원. 그리고 전부 다 지금 보통예금에서 인출해서 나왔다 그랬죠. 4번 보통예금 103 보통예금 133만 1,000원 부가세 포함해서요. 본사 거 수도광열비 40만원, 공장 거 가스수도료 81만원, 합쳐서 부가세 10% 12만 1,000원, 전체 보통예금에서 빠져나간 거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과세 매입이에요. 기본적으로 과세 매입이고, 그리고 본사 공장에 대한 거는 계정 과목 각각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거래처 등록하는 거 플러스 키 누르고 이제 거래처 등록했었고요. 자, 다음 6월 30일 거래입니다. 6월 30일.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미래상사에 1,600만원에 매각하였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대금은 동전 발행 어음으로 받았다. 어음 받은 거죠. 건물 기계 팔고 어음 받은 거. 자,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이제 분계가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금액이 좀 헷갈려요. 더구나 금액이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기계장치가 2,300만 원을 사서 그동안 감가상각으로 뺀 게 얼마냐면 520만 원이에요.
2,300에서 520만 원을 빼면은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1,780만 원이 나온다. 1,780만 원. 장부가액이 1,780만 원짜리예요. 1,780만 원짜리를 1,60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180만 원만큼 손해보고 판 거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됩니다. 180만 원만큼. 1,780짜리를 1,600에 팔았으니까 180만 원 손해본 거고, 그리고 이제 1,600 판 거에 대해서 부가세 10%, 160만 원이죠. 그럼 부가세 별도로 이제 내면 되는 거고,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 상황. 분기가 조금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차근차근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나오는 겁니다. 1,780짜리를 1,600에 팔았다.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1,780짜리를 1,600에 팔았다. 근데 장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걸 다 빼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날짜가 6월 30일이 되겠습니다. 6월 30. 그리고 판 거니까 과세가 되겠죠. 과세.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습니다. 과세 매출이에요. 11번. 그리고 품목은 기계장치가 되겠습니다. 기계장치. 얼마에 팔아 그랬냐면은 1,600만 원에 팔았죠. 1,600만 원의 매출이에요. 그러면은 부가세가 160만 원 나오는 거고. 거래처가 문제 보시면 미래상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드 미래상사 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했고요. 여가 되겠죠. 그리고 분기에는 이제 기계장치를 팔고 그러니까 3번 혼합이 됩니다. 자, 확정된 거는 부가세 예수금이 160만 원이다라는 것, 대변에 판 거니까 그것만 확정된 거고 나머지는 분계를 다 완성해 줘야 돼요. 일단 대변에 보시면은 팔려나간 거는 기계장치가 팔려나간 거죠. 제품 매출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가 기계장치가 됩니다. 기계장치. 기계장치가 얼마냐면은 1,600만 원짜리가 아니고 장부상 2,300이 취득한 거죠. 2,300만 원. 이게 장부상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액 없어지려면은 기계장치는 대변으로 나가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차변이 되겠죠. 3번 차변. 감가상각 누계액 기계장치 다음 코드일 겁니다. 아마 207번. 감가상각 누계액 볼까요? 감가상각 누계액 이 중에서 207번 기계장치에 대한 거죠. 이게 얼마였냐면은 감가상각 누계액이 520만 원이었습니다. 520만 원. 요거를 판 거예요. 2,300, 520짜리를. 아까 1,780만 원이라고 그랬죠. 그걸 1,600만 원에 판 겁니다. 1,600만 원에 파는 거. 그러니까 손실을 본 거죠. 180만 원 손해 본 거니까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게 얼마냐면은 180만 원이 되는 거죠. 180만 원. 1,780만 원짜리를 1,600만 원에 팔았으니까 180만 원 손해 보고 판 거예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돈을 받아야죠. 받았는데 이제 어음으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어음. 차변의 어음이죠. 받은 거. 근데 받을 어음이 아니고 이거는 기계를 팔고 어음을 받은 거니까 그냥 우리 미수금이라고 합니다. 미수금. 그냥 미수금이 되는 겁니다. 미수금. 그리고 금액은 얼마냐면은 1,600만 원이죠. 1,600만 원에다가 부가세 10%니까 160만 원 더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1,760만 원 받은 거예요. 1,760만 원짜리 어음인 겁니다. 이래서 분계가 완성이 됐어요. 계산 과목이 5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가세 신고서로 들어갈 거는 공급가액은 1,600만 원, 그리고 부가세는 160만 원이에요. 부가세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회계 처리는 기계장치가 2,3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520만 원, 2,300, 520, 장부가액 1,780만 원짜리를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변의 기계장치 2,300만원 빼주고 차변의 감가상각누계 520만원 일단 빼주고 부가세 예수금은 160만원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거고요. 뭐 손댈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거 160만원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받기로 한 거는 어음받은 거는 1,600만원이죠. 1,600만원에다가 부가세 10% 160만원에서 1,760만원 받은 거예요. 어음을 받았지만은 기계장치에 대한 거니까 미수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1,780만원짜리를 1,600만원에 팔았으니까 180만원 손해보는 거. 유형자산 처분 손실 180만원. 이렇게 분계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분계가 조금 어렵죠. 여기 매매출 전표에서 나오는 분계 중에서는 예전 과목이 5개나 나오고 일단 제일 좀 금액상으로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좀 헷갈려하는 혼란스러워하는 분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7월달 네요. 교재 보시면은 6월 30일까지 했고 7월달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지금 13개째 하는데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유형자산 파는 거 가스 수수료 있었고요. 그리고 영세율도 있었고 뭐 매입 불공제, 면세 막 그런 것들이 있었죠. 자, 뭐 7월 12일 날 이번엔 개인한테 파는 경우에요. 일반 개인인 박종수에게 제품을 3개를 팔았다. 그리고 세금이라서를 발행을 했어요. 뭐 상당히 이제 드문 경우인데 개인은 기념사가잖아요. 이 사람도 개인적으로 뭐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받아갔을 때고 회사도 발행을 해줬습니다. 전액 현금으로 받았다. 7월 12일자 날짜가 이제 7월달로 바뀝니다. 7월달 그리고 12일. 일단 판 거니까 매출이 되겠고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세금이라서 발행을 했어요. 발행을 했으니까 이제 과세 매출이 되겠죠. 통상적으로 개인이 사가면 이제 카드로 사가거나 아니면 현금 영수증 받아가겠죠. 17번 아니면 22번이 많을 텐데 요거는 이제 세금이라서를 특별히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1번 과세가 됩니다. 11번. 그리고 품목은 이런 뭐 제품 3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냥 제품. 그리고 3개 단가가 10만원. 부가세는 당연히 별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30만원, 3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코드. 거래처 새로 등록이죠. 플러스 키 누르고 거래처명이 개인 이름입니다. 박종수. 그리고 코드를 306번으로 알았어요. 306번 306. 근데 이거 지금 개인인 경우에 개인인 경우. 그래서 이제 뭐 밑에 보시면은 약간 틀립니다. 지금 수정해 주셔야 되고요. 306번 박종수까지 나왔고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은 주민등록번호니까.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가 나와 있죠. 자,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요. 1162621 그리고 이제 주민등록 기재분에서 요거를 체크해 줘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세금에서 발행했다 그 얘기예요. 내가 이제 사올 때도 마찬가지. 사오는 건 이제 회사 이름으로 사오니까 뭐 상관이 없겠는데 파는 거 어쨌든 이렇게 기록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자료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개인 등록한 데 이제 거래처예요, 거래처. 근데 회사가 아니고 개인이니까 주민등록 기재분 1을 체크해 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는 당연히 없고 주민등록번호가 대신 들어가 있죠. 그리고 세금에서 발행일급을 했으니까 여가 되겠고요. 그리고 분계는 현금으로 받았다니까 1번 현금이 됩니다. 1번 현금. 그래서 제품 매출. 제품 매출 30만원, 부가세 예수금 3만원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20일자 해볼까요? 7월 20일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이거는 일반 그냥 매출이 되겠죠. 좀 수월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7월 20일 한 거니까 매출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하였다. 11번 과세 매출
상품이라고 되어 있고요. 상품. 그리고 다른 말은 없고 20만원. 뭐 부가세 이게 없지만 당연히 부가세는 별도겠죠. 그리고 거래처가 세품 확인. 전자여부 여. 분계는 외상이니까 2번이 되는데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매출이죠. 그런데 주의할 점이 지금 상품을 팔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품 매출이 아니고 상품 매출일 겁니다. 상품 매출. 여기다가 상품 그러면은 상품 매출이 나오죠. 400 확인. 요거만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품 매출. 상품 매출. 자, 다음 7월 28일.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7월 28일. 원자료 매입처의 창립 기념사에 기증할 화환을 구입하고, 그리고 15만원은 법인 BC카드로 결제하였다. 요거는 지금, 거래소에 줄 거니까 접대비가 되는 거죠. 접대비가 되고, 문제는 또 면세예요. 면세에다가 접대비까지 겹친 게 되겠습니다. 면세 매출 그리고 접대비가 되는 거죠. 근데 면세니까 뭐 매입세 공제 받고 그런 건 없는 거죠. 자, 날짜가 28일이 되겠고 28일 7월 28일 그리고 구입한 거니까 매입해서 하고 그리고 면세가 되는 거죠. 53번 면세 매입. 매입 면세. 53번. 그리고 사오는 것은 화환이 되겠습니다. 화환. 그리고 공급가액이 15만원. 거래처는 새로 등록. 거래처는 뭐 다 새로 등록을 하네요. 이제 플러스 키 누르고 초원 화원. 초원 화원. 코드는 307번. 그리고 다른 건 없으니까 그냥 등록. 카드로 결제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전자여부는 없는 거고요. 그냥 지나가면 되고. 그리고 분계가 이제 카드입니다. 4번 카드. 혼합으로 하셔도 되고, 카드로 해도 되고, 입력하셔도 그렇습니다. 4번 카드. 그리고 지금 계정 과목이 원재료가 아니고 접대비가 되는 거죠. 접대비. 접대비인데, 원재료 매입처니까 513분이 됩니다. 원재료 매입처. 제조 원가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유의하셔야 됩니다. 800번대가 아니고 500번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이 됐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입력은 이제 여기까지 하는데요. 오늘 입력한 내용을 좀 간략하게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하는 방식은 그렇게 뭐 어렵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항상 주의하실 게 유형이 중요합니다. 유형 선택하는 거 중요하고 그리고 오늘 나온 게 지금 면세, 영세율, 그리고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세 관련돼 갖고 세 가지 내용이 좀 나왔고요. 영세율이 있었고, 면세 있었고, 매입세액 공제되지 않은 거 불공제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전부 다 유형에 관련된 거였었죠. 과세, 영세율, 파는 경우고요. 그리고 사오는 경우가 과세, 지금 불공제 있었고, 부가세 부담했지만 공제받지 못하는 것. 면세 매입이 있었고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인 거죠. 현금 영수증. 여기도 현금 영수증. 그리고 카드 과세. 어쨌든 파는 것, 사오는 것. 그렇게 크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월 28일은 면세였고요. 면세 접대비.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과세 매출이죠. 제품 매출한 거, 상품 매출한 거. 이제 아까 개인한테 매출한 거였었죠. 그리고 6월달 입력한 걸 보시면은 영세율 매출이 되겠고요. 영세율 납품한 거죠. 두 종류 복합 복수거래. 그리고 비품 현금 영수증을 주고 사온 거 현과 사온 거죠.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가스료 낸 거.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로 들어가는 거 수도공렬비. 그 다음에 제조원가로 들어가는 거 가스 수도료. 요거는 이제 기계장치 판거였습니다. 분계가 제일 복잡하다 그랬습니다. 책에 이제 답도 나와 있고 화면 보시면서 분계를 한번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달 거래가 요거는 책 면세라 그랬었죠. 면세 매입. 이거는 정상적인 이제 일반적 과세 매출이 되겠고요. 이제 그 마이너스 매출이라고 그랬죠. 제품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반품된 거. 매출로 세무기란서를 기록하는데 마이너스 금액으로 했었습니다. 원재료 사온 거. 이제 그 운반비가 있어가지고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된다 그랬고요. 요건 이제 접대비 불공, 매입세액 불공제 되는 거. 그렇습니다. 자, 오늘 뭐 분량 자체가 이제 많지는 않았는데 지금 뭐 10개 정도 했나요? 5번부터 13번, 14, 15, 10개 했네요, 10개. 11문제 한 것 같습니다. 분량이 많지 않은데 내용은 의외로 좀 많은 겁니다. 이게. 내용이 적은 게 아니니까 좀 해보시면서 좀 익숙해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 번에 익숙해지기는 쉽지 않아요. 이제 내용 자체가 좀 많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오늘 두세 번 좀 반복해서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나머지 이어서 8월달부터 입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